능력만 좋은 남자, 외모만 예쁜 여자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공달님, 왜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막 어이없는 투자 사기에 당해서 쫄딱 망하고 남자나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고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람마다 각자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스태츠라고 해야 되나? 그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둘러보거나 막 뉴스를 보다 보면 고학력자, 전문직, 누가 봐도 많이 배운 분들이 터무니없는 사기에 휘말리거나 하는 경우를 종종 봤을 거예요. 예전에 제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되게 똑똑하신 박사님이었는데 1억 2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분도 제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신 똑똑한 분이셨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에 달렸던 댓글만 보더라도 어떻게 박사과정 졸업하신 교수님이 이런 어이없는 사기에 당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 느끼는 게 역시 사람은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만약 같은 사기를 제가 당했으면 저 지잡대 병신, 그러니까 너니까 당하지 이럴 텐데, 왠지 모르게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안 당할 것 같다, 이런 믿음을 주거든요. 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에 당하고 사람에게 속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치를 육각형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육각형의 능력치를 분배할 수 있는 스킬 포인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학업이나 사업 능력, 뭐 그런 부분에 그 스킬 포인트를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뭐 능력이나 학업에 올인하는 분들은 남자인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반대로 외모 하나에 올인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전자의 경우는 정말 뭐 학창시절이나 대학시절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 공부나 성공을 위한 일에만 매달려서 살다 보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궤도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뭐 고시 합격했다거나 내가 내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확장시켜서 이제 성공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그런 위치에 올라서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뭘 느끼냐면 좀 사회성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분들의 이제 20대를 생각해보면 막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좀 체험의 경험을 하기보다는 학교나 집에서 그냥 공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막 또래 여자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일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뭐 전문직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집안 역시 뭐 그걸 밀어줄 정도의 여유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보통 너는 알바라든지 학비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나 집중해라, 그래서 보통 또래 친구들보다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뭐 간접적인 사회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이나 본인이 아는 학문에 대해선 굉장히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관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걸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경험의 횟수에서 오는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슷한 사례로 제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도 가기 힘든 그런 애였는데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2번 재수해서 의대에 들어갔고, 나이 35살에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딴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그래 이제 우리 동창 중에 의사가 나왔다, 다들 이제 축하해 주려고 한번 자리를 갖기로 했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났던 이 친구를 보고 제가 느꼈던 건 확실히 그러니까 스몰 토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능감이 없고 막 대화할 때 요즘 트렌드라든지 유행에 굉장히 좀 둔해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흔히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몰 토크 중에 사회적 이슈,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선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존나 노잼이었다는 소리예요. 분명히 똑똑해요. 뭐 똑똑하니까 의사가 되었겠죠. 근데 그 똑똑함의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고 좁은데 되게 밀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아무튼 이 친구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페이닥터 일을 하다가 주식으로 한번 진짜 가진 돈, 그러니까 영끌에서 풀 대출 받은 돈까지 한번 다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사 정도 되는 전문직이면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아마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은행에서 풀로 대출받은 돈까지 주식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뭐 자기 딴엔 최대한 빨리 본인 병원을 개업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안 풀린 거죠. 아무튼 그 친구가 그 사건 이후로 정말 처절하게 망가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고시생활하면서 애지중지 키우던 고아이까지 친구한테 보내고 거의 뭐 파양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친구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당연히 의사니까 그래도 나보단 잘 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애 이야기, 뭐 사람 심리 이야기, 음지 이야기 이런 것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고 어떤 반박을 당하지 않는 거지, 제가 막 갑자기 부동산 얘기, 공부 얘기, 경제 얘기 해봐요. 진짜 개 노잼일걸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는 분야니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선 말을 다 잘합니다.
오타쿠들한테 가서 애니 얘기해봐요. 원피스 최강자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걸 주제로 토론을 해보라 그러면 아마 서울대 수석 졸업생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막 10대, 20대 정말 그냥 공부에 올인했던 남자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그때 이제 연애를 해보려고 하면 연애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고, 무슨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하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능력치, 한 가지 스탯에 올인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꼭 공부나 뭐 사업 쪽으로 어떤 내 능력 부분에 올인하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걸 올인해도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완전 반대로 외모에 올인한다고 쳐볼게요. 보통 남자보단 여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진짜 얼굴은 예쁜데 막 PD에 글 올리는 거 보고 문장의 맥락이나 단어 선택들을 보면 이 얘는 분명히 예쁜데 정신이 좀 아픈가? 하는 친구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어휘력이나 독해력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건 아까 남자의 예를 들었던 것과 반대로 이런 분들은 이제 외모에 모든 스탯을 올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렇게 뭐 유난히 외모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냐면, 지금 당장 내가 스킬 포인트를 찍었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스탯이 바로 외모거든요. 만약 나에게 2천만 원이란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막 학원을 끊고 기술을 끊고 창업을 하는 것보단 그냥 성형수술, 외모에 다 때려 박은 다음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여자를 보는 성관이 좀 낮은 성공한 남자를 만나는 게 당장은 훨씬 즐겁고 물질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20대엔 그냥 적당히만 예뻐도 수많은 남자 팔로워들이 생겨요. 적당히 보정한 사진 하나 올리면 오 여신님, 오 예쁘시네요 하는 남자들이 정말 한 트럭이고, 클럽에 놀러가면 막 술 사줘, 기분이 울적하다 그러면 조수석에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줘.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집안도 머리도 재능도 별로면 외모에 올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 보상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후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여자랑 오래 만나면 누구라도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처음엔 예뻐서 그냥 마냥 좋은데 어느 순간 그냥 볼 때마다 막 뭔가 답답해. 말하는 것만 봐도 뭔가 멍청해 보여. SNS에 얘가 무슨 게시물을 올리면 괜히 불안해. 누구나 다 아는 맞춤법도 막 틀리고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짧게 예쁘게 보정한 노출 사진 하나 올리고 감성 멘트 하나만 적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막 자꾸 자기 생각을 적으려 그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막 쓰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냥 그럴 때마다 얘가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여기저기서 예뻐 예뻐 소리 듣고 오냐 오냐 소리 듣고 자라서 얘가 나이가 들어도 그 정신 상태는 애새끼 그대로야. 정상적인 직장 생활은커녕 조금 힘든 일도 해본 적이 없어서 남자의 사회생활을 잘 이해해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야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회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 가지고 막 엄청 서운해하고 오빠 변했어, 오빠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날 자기랑 놀아줄 다른 사람 찾고 있다니까. 막 친구랑 클럽 가서 그 친구가 야 너 남친 있잖아 이런데 와도 돼? 그러면 아 몰라 이 오빠가 날 외롭게 만들잖아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막 바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야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누구나 다 자기처럼 막 핸드폰 24시간 동안 들고 있고 누구나 다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쉴 수 있는 줄 알아요.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사업하는 남자가 진짜 바빠지면 그 머릿속에 사업 생각 말곤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 공간을 다 차지해서 내 여자친구의 어떤 막 찡찡거림을 들어줄 그런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해. 이 남자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진짜 그 본인의 그 쓸데없는 징징거림, 그 심심한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서 막 30대, 40대가 되고 나면 그 하나밖에 없던 그 잘났던 외모마저도 경쟁력을 잃고 어느 순간 진짜 잉여인간이 되는 거죠. 해줘 해줘 하면 해주던 남자들이 그때 가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지 능력치에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막 주식에서도 막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건드려 봤다가 아 이게 좀 되겠다 싶으면 물타기해서 그때서야 이제 스탯을 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극단적인 것, 맹목적인 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지금도 막 서울 어떤 동네 가면 새마을 모자 쓴 아저씨들이 막 정치 얘기하고 다니고 새마을 모자 쓴 할아버지들 막 시위하고 막 길거리에서 확성기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다니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한 가지에 미치면 정말 그것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정치나 종교 쪽은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쪽에 너무 내가 심취하게 되면 특정 정치인이, 목사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줄 아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없잖아요. 물론 이게 이런 맹목적인 것들이 되게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능력이 되었을 땐 그게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엄청 드물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남자는 능력이고 여자는 외모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다른 스탯이 그걸 받쳐줘야지만 그 능력과 외모라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능력이지만 어딘가 엉성하고 답답하고 고지식한 남자, 굉장히 예쁘지만 단순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보다 적당히 능력 있고 그냥 이런저런 삶의 경험이 풍부하고 여유로운 남자, 대충 적당히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들의 삶이 보편적으로 좀 더 무탈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